네, 오늘 국방부 업무보고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 복무 기간을 나중에 조정하는 방안이 담겨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 사회복무 요원 만여 명이 소집되기만 하다가 병역이 면제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는데요. 국방부 취재위원은 강정규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대체 복무제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간과 장소를 들고 논란도 많았었는데 오늘 또 추후 일정이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내비쳐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대체 복무제도 오랜 진통 끝에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 근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국방부가 업무 보고를 통해 일단 36개월로 하더라도 추후에 일정 범위 안에서 복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현역 장병의 경우 6개월, 사회복무요원은 1년 범위 안에서 복무 기간을 줄이거나 혹은 늘릴 수도 있는데요. 국방부는 대체 복무 법안도 이 규정에 따라 입법하겠다는 설명입니다. 1년 범위가 적용될 경우 이 36개월에서 12개월 늘어난 최대 48개월까지 대체 복무 기간이 늘어날 수 있고요. 반대로 24개월까지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안에 해당하는 대체 복무 27개월보다 3개월이나 짧아지게 되는 건데요. 실제 국방부는 업무보고 초안을 1년 기준으로 삼았다가 기자들의 문의가 빗발치자 일정 기간으로 수정해서 오늘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36개월이냐 27개월이냐 이 9달 차이를 두고도 이견이 팽팽했던 만큼 앞으로 논란이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병역 문제 무엇보다 형평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소집되기만 하다가 또 병역이 면제되는 공익 요원들이 내년에 생긴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을 받고도 3년 이상 복무할 기관을 찾지 못할 경우에 자동으로 병역이 면제된다는 병역법 조항 때문입니다. 병무청 집계 결과 현재 신체검사 4급 보충력 판정을 받은 사회복무요원 대기자는 5만 8천 명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공공기관이 소집할 인원은 3만 5천 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2만 3천 명은 일할 자리조차 없다는 뜻입니다. 병무청은 내년부터 매년 5천 명씩 3년 동안 15,000여 명의 사회복무요원을 공공기관에 추가 배치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 1월 1일 3년 이상 소집을 기다린 11,000명은 기본 군사훈련조차 받지 않고 병역 의무에서 해방되게 됐습니다. 병무청은 소집되기 3년이라는 것이 대학 재학기간 등 이런 것들은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충력 판정을 받고도 최대 7년 이상 대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현역 장병들을 비롯해서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의 박탈감을 달래기에는 부족한 해명입니다. 제가 어제 통화했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도 한마디 거들었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양심 병역 거부자 1년에 500명 나옵니다. 소집 해제되는 비율에 비하면 사실 정말 20분의 1도 안 되는 비율인데 국방 정책에 있어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굉장히 형평성이 민감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요원으로 갈 줄 알았는데 기다렸다가 면제되는 경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생기는데요. 또 오늘 또 한편으로 병무청에서 병역 기피자 명단이 공개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병역 의무 기피자 257명의 나이와 이름, 주소와 같은 인적사항이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가 됐습니다. 병무청은 이 같은 인적사항 공개가 병역 기피 현상을 예방하고 성실한 병역 이행을 촉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요. 그러나 세간의 반응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앞서 공익요원들의 무더기 병역 면제 때문인지 병무청 행정 업무부터 제대로 해라 이런 비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번 일이 인구 증가로 보충력이 늘어나면서 비롯됐고 병무청이 다른 기관의 사회복무요원 고용을 강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어쩔 수 없다는 건데 다소 무책임한 대답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인구 증가와 병역 수급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오랜 추세에 따라 변하는 사안이고 바로 그런 병역 자원을 관리하라고 만들어 놓은 기관이 바로 병무청입니다. 예. 그런데 병무청은 이 공익요원 무더기 병역 면제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도 아직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 또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 이 생계 곤란 병역 면제 기준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것도 뒷말이 좀 무성하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사실 오늘이 아니라 그제인 18일 날 예.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 생계 곤란에 따른 내년도 병역 면제 기준을 정해서 병무청이 발표를 했는데요. 4인 가족 기준 월 수입 184만 원 이하, 그리고 재산은 6,860만 원 이하인 집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이병 대상자들이 해당합니다. 생계 곤란에 따른 병역 면제 제도 과거부터 있어 왔는데요. 월 소득과 재산 기준 정도만 매년 바뀌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이번 정부 들어서 도입된 제도인 것처럼 알려지면서 일부 오해를 산 사람들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말이 좀 나왔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생계 곤란 병역 면제가 재산과 소득뿐만 아니라 피부양자 3명 이상 등 충족해야 할 조건이 너무 많고 까다로운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입영 대상자가 매년 바뀌는 기준을 스스로 알아보고 신청하지 않으면 그마저도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인지 생계곤란 병역 면제자 수는 매년 1,200명 안팎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이 중에는 자신이 생계곤란에 해당하는지도 모르고 입대했다가 나중에 병역 면제를 받은 사례도 있고요. 이 숫자로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전역할 때까지도 자신이 생계곤란 대상자로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병역 의무를 다 이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돼서도 안 되겠지만 병무청이 경제적 약자들에게 병역 혜택만이라도 좀 면제해 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 형평성이 중요한데 누구는 면제인지도 모르고 근무를 하고 누구는 벼랑간에 또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병무청이 조금 더 세밀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정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